네, 지금부터는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화장품 주로 잡아봤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맞아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희망 고문 끝나고 드디어 이제 진짜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봄날이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계절 원래 엄청 뚜렷한 그런 나라였는데 의미에서? 여름, 네. 겨울, 여름, 겨울입니다. 맞아요. 봄날이 없는데 글쎄요. 화장품주의 봄날, 종목별로는 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겨울인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섹터는 이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습니다. 계속 리오프닝 된다, 코로나 끝난다 했는데 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많이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리오프닝 돼서 실적 좋아졌을 때 지금의 올라와 있는 시총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화장품주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사영관 차장님께서 또 종목 옥석을 가려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주가가 오늘은 강세지만 그동안에는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 봉쇄 리스크에 제동이 걸렸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또 인니 파묘 수출 중단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사실 화장품이 먹는 것도 아닌데 파묘 수출 중단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인니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화장품도 단순히 바르던 시대에서 이런 거 나왔던 적이 있어요. 먹는 화장품. 콜라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판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 쪽에서 판묘 수출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달 말부터 선언을 해버렸죠. 굉장히 이제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고유한 자원이 무기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판묘가 라면이라던가 과자, 빵 같은 음식료 쪽으로 원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음식료 쪽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20%는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들은 물량 여유는 있다. 미리미리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한 6개월 정도로 버틸 만한 재고들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굉장히 이런 식품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제품 가격에 이런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가격, 정가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한테 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식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올라가 버리면은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더 가계의 상황들이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식품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이게 먹는 것과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로션이나 비누 같은 쪽 이런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완전히 이런 쪽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식품으로부터 시작된 추이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파묘 수출 중단을 완전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마스크 기대감,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리오프닝 주가들이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이미 주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대감을 반영을 해버렸던 거죠. 특히나 이제 여행주나 여러 가지 항공주, LCC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개선이 빠른 속도로 될 수 있을 거냐?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여행객들이 결국에는 들어와서 이런 소비들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빠르게 아무리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해도 국가 간의 이동이 정말로 자유로워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사서 수익이 나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주는 계속 리오프닝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주가들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장품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성 있게 계속될 수 있을 거냐라고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소비자의 어떤 그 럭셔리 제품 그리고 더마 제품에 대해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고기능성 고가에 대해서는 소비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어떤 사용하는 화장품단에서는 굉장히 실적들이 좋지 않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의 어떤 둔화 우려가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비중의 4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봉쇄라던가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상승이 조금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쪽들을 따져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제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좀 좋게 말씀드렸던 쪽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었어요. 클래시스라던가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질문 주실 부분에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은 화장품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의 어떤 카지노 이런 쪽들도 지금 어떤 리오프닝이 열리면서 VIP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큰 폭의 실적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리오프닝주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카지노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혜주, 뭐 화장품주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오늘 맞아요.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모두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아까 이제 제가 중국의 매출 비중, 화장품 우리나라 한국 산업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국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이쪽에 설화수라는 제품이 또 LG 생활건강의 후라는 제품과 경쟁을 좀 했었어요. 둘 다 프리미엄 라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꾸준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적으로도 생산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갖추고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원재료, 화장품을 만드는 원재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제 OEM, ODM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원료들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지 브랜드의 차이 그리고 마케팅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중국 봉쇄로 인해서 또 코로나 제로 정책 들어갔죠.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화장품 매출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21년도 작년이었죠. 작년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의 화장품 전체 산업 매출 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얼마가 될 것 같느냐? 5% 남짓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성장률 자체는 계속 성장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꺾어지는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수요의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기 둔화 지표들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고물가 속에서도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비 여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화장품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네, 중국 수요 부진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면세 매출 회복이 좀 필수겠죠? 아무래도 면세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좀 부진한 면세 매출이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연관 차장님은 대형 화장품주, 좀 무거운 종목이 나을지 아니면 리오프닝주가 나을지 현 시점 투자하신다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대형주 단위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바닥인식인지 아니면 수급의 힘인지 아직까지 헷갈려요.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종목들 그동안 관심 없고 계속 떨어지던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래량과 수급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거냔 말이죠. 그 실적 좋다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은 환손실 보기 싫어서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을 수급적으로 끌어올려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거지 이걸 연속적으로 그렇게는 저는 좀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수급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같이 수급 붙을 때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관의 수급은 특히나 투신, 사모펀드 중심의 수급은 단기간 들어와서 한 이틀, 3일 들어왔다가 연속으로 다 팔고 나가면서 V자, 산모양이죠. V자 거꾸로 뒤집어놓은 산모양의 주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기업이에요. 지금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도 정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줄고 있는데 과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좀 해외 쪽에 대형 업체들은 약간 상황이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로레알이라는 업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호실적 달성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쪽의 수요가 살아나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번 1분기에는 유럽 쪽의 수요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약간 고가의 어떤 향수라던가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그럼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은 기업을 찾아주시는 걸로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주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화장품에도 되게 여러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화장품은 사실상 제 관심 바뀝니다. 네. 범주 바뀌고요. 그래요? 예, 약간 이제 화장품 더하기 의학, 제약 이런 쪽들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저를 이제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종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 먹는 화장품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피부 표면에다가 톡톡 쳐서 바르는 것과 그리고 피부 안쪽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흡수율이나 이런 거에서도 큰 차이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미세침이라는 거를 패치에다 붙여서 피부 표면에 붙여놓으면 그걸 통해서 약물이 직접적으로 표면으로 발라지는 게 아니고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로 그 화장품 성분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효과는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게 지금 올해 홈쇼핑 매출을 게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크고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신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치, 의약품 쪽으로 천안 공장이 중국 임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부분, 당뇨 같은 쪽들에서 이 패치를 붙여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패치에다가 약물을 붙여서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어갈 약물의 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편의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결합된 이런 쪽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색조 쪽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클리오 같은 쪽들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중에서 최선호주로는 라파스 그리고 클리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올리 땡땡을 가보면 패치 관련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가봤는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재료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글쎄요. 종목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화장품 물질을 피부 안으로 침투시켜주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패치라는 부분에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향후에 의약품이 투입되는 것까지 올라가면서 밸류 자체가 일반적인 화장품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천안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화장품 쪽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은 리오프닝의 화장품 기대주로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 관련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라파스와 클리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